전북 어느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작품을 소개해 주실지 네. 기대됩니다. 백승현 시인이 네. 사막의 달이라는 시집을 내셨어요. 그러세요. 네. 백승현 시인 굉장히 등단한 지 오래되셨는데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 표제를 보니까요. 사막의 달. 그 사막여우가 먼저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피라미드 어느 뒤온 뒤쪽에 뭔가 이렇게 지그시 바라볼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사고 뒤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모래사막에서 네. 이게 백승현 시인으로는 4번째 시집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아까 1990년 등단하셨다고. 네. 오늘 이제 등단 33년. 그렇죠. 넘으셨죠. 1990년에 동양문학으로 등단하셨는데 네. 등단한 지 33년이 되셨는데 지금 4번째 시집 내신 겁니다. 네. 과작인 편이시죠. 네. 그만큼 또 이렇게 작품이 응축되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동안의 그 시집은 겨울 잠행, 바람의 뒷모습, 그리고 물 거울, 그리고 이번에 사막의 달. 우리가 그 작가가 산문집도 그렇고 또 시집도 그렇고 작가가 그 제목을 어떻게 책의 저서의 그렇죠. 제목을 어떻게 얻는가를 보면 제목만으로도 그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작품집의 이 제목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조미애 시인님께서 금방 표현하실 때 제목을 짓는다, 정한다 하지 않으시고 제목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표현도 참 시적이네요. 그러셨나요? 네. 제목을 올리는 느낌으로. 제목을 얻는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가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작가는 거의 약간 산문시처럼 시인의 말이라는 이름으로 쓰셨는데 이런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를 위하여 학위를 따고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아도 별들은 더 멀리 꿈처럼 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항상 많은 것들이 나보다 반보 앞서가는 그럴 때 느끼는 약간의 좌절이나 힘듦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인께서는 이 글을 쓰실 때 한 편의 시를 쓰실 때 어떤 느낌이시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캄캄한 밤하늘을 밝히는 개똥벌레 같은 시는 자아도취에 빠져 허우적대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시인께서는 캄캄한 밤하늘을 밝히는 개똥벌레 같은 시를 쓰고자 또는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겸손하게 이게 자아도취가 아닐까. 그리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등단한 지 33년이 되신 시인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묵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작가의 또 작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조미애 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이 사막의 달이라는 네. 이 이제 그 제목으로 올라온 네. 그 작품을 36쪽에 있어요. 네. 근데 사막의 달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월 땡볕을 걸어본 사람은 알지. 한 줌 가벼운 인조견처럼 제 몸무게조차 주체스러워 후줄근히 흘러내린 땀을 뒤집어 쓰리라는 걸 알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연에서는 땡볕에 시달린 우리 몸은 달콤한 잠으로 빠져들고 태양이 빛을 감추며 떨어뜨린 그림자를 붙들고 사막의 달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달이라는 이 작품, 우리 이 시집의 제목으로 올라온 이 시가 네. 백승현 시인은 이 시에서 많은 공감과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이 시집의 네 번째 시집의 제목으로 이 시에서 담고 그리고 제목으로 올리고자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달이라는 작품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33쪽에 보면 그 섬에는 바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네, 그 섬에는 바람이. 예. 네. 예. 네, 이 작품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올리겠습니다. 그 섬에는 바람이. 백승연. 수시로 넘나들던 바람이 파도를 만들었다. 때마다 운명의 섬들이 지어지고 섬의 윤곽이 다듬어질 때 바람은 다시 파도를 일으키고 부옇게 안개 낀 날에는 우리의 맑은 마음에도 작고 큰 일렁임이 출렁인다. 층층으로 쌓여가는 안개의 덮개를 열어보면 잦은 바람에 작은 섬들이 점선처럼 지평선의 꼭지점에 다다를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의 미련을 가감없이 떠나보낸 후 남겨진 그 섬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철썩인다. 네. 그 섬에는 바람이. 맞아요. 님이 네. 상당히 진중하고 네. 어떤 무게감 있는 그런 글들을 내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거대한 섬의 철썩이는 파도 네. 그리고 그 섬에 이는 바람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큰 섬은 우리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겪는 어떤 뭐 고난이나 파장이나 그런 거일 수 있죠. 네, 삶의 굴곡일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네. 바람이나 파도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많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네. 때로는 그 바람이 굉장히 감미롭고 시원하고 뭐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네. 너무 바람이 세서 그 옷을 이렇게 좀 여며야 하거나 네. 뭐 옷깃을 이렇게 감싸야 하거나 아니면 날리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그런 우리의 그동안 겪어왔던 삶의 이런 어떤 질곡이 네. 이 작품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작품이 사실은 풍경을 그리는 듯한 시예요. 네. 그럼에도 그 안에 많은
바람이 일렁이는 것을, 파도가 철썩이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떤 삶의 실상을 표현한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 이 시에서 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중간에 지평선이라는 또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수평선이 아니고 지평선일까? 그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직립해서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말씀하시고자 함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그냥 잘 모르지만 열심히 시인의 의중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노력은 해봅니다. 그게 시를 읽는 즐거움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작품도 한 편 더 소개해 주시지요. 69쪽에 보면 길가에 핀 기생꽃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길가에 핀 기생꽃, 백승현. 어떤 생의 미련이 남아 그 길목, 그 길가에서 손짓하는지 젊은 날 유염한 보루물로 풋사랑 흔들듯 아직까지 노래 불러 지나가는 온갖 벌랍이 꿰어내네. 흐드러지게 꽃춤도 추어 현혹하더니 한참 끓어오르던 청춘은 가고 입술을 훔쳐간 그 벌랍이 돌아오지 않는 한갓진 길가. 지금은 어느 길목 어느 길가에 머물러 풋사랑은 있고 마는지 두 손에 얼굴 묻어 울고 있는 늦은 가을날 살빛은 메말라 흙빛으로 숨결이 희미해지는데 팔목 한쪽 떨어져 나가 마른 가을 가랑잎으로 굴러가노나. 좀 쓸쓸하죠. 그러네요. 쓸쓸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바로 옆에 보면 호박잎이라는 시가 있어요. 호박잎은 우리 김 PD님이 호박이라는 그 좋아하죠. 용어가 풋국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늘 호박을 보면 다정하고 뭔가 고향의 정서, 어머님의 손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우리 백승현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박잎 백승연. 땡볕에 뛰어노느라 땀 범벅 먼지 범벅인 내 얼굴. 등짝을 탁 두드러 패면서 앵간히 쏘다녀라잉. 군시렁대며 씻겨주던 울엄마 까끌까끌한 손바닥. 너무 다가와요. 엄마의 까끌까끌한 손바닥. 그리고 호박잎이 약간의 그 가시가 있어 좀 까끌까끌하잖아요. 완전히 이게 호박잎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실은 엄마의 손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표현도 정겨워요. 맞죠.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 등짝 스매싱이라고 하는데 등짝을 탁 두드리면서 앵간히 좀 쏘다녀라. 사실 저희를 그런 말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우리 조미애 씨님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하고 자라다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함께 살게 되어서 그런지 저는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나무라듯이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하고 딸이 막 서로 얘기하면서 싸우듯 하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저는 정겹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크지를 못해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그 애틋함이나 이러한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네네. 각자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방식이 좀 네. 추억의 방향이나 이런 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백승현 작가님의 호박잎을 보니까 그냥 저희 시골에 어릴 때 놀던 그 정서 골목에서 막 뛰어다니고 엉클어져서 그렇죠. 놀던 친구들 돌아가면 다 이런 상황은 재현됐을 것 같은 그런 다정함이 느껴져요. 그 어머니의 손바닥 네. 일 많이 하시고 가꾸지 않으셔서 까실까실한 그 손바닥이 제 가슴을 이렇게 딱 후려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백승현 시인님 죄송하지만 좀 연세도 좀 그렇죠. 있어 보이시는데 네네. 아주 오랜 유년의 그런 추억일지모를 그런 내용을 건져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편만 더 감상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115쪽에 보면 네. 무꽃이라는 그 무 있잖아요. 네네, 무꽃이에요. 네. 그리고 부제를 우리 동네라고 부제를 붙였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느낌이 아주 남다르던데 무꽃 작품 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꽃 우리 동네 백승현 식민이 훑고 간 저 탄더미 아래 땅이 두텁게 마름질되어 햇살에 반사된다. 금강의 황토를 휩쓸고 온 바닷가 짠 갯벌에 뱀장어는 알을 쓸고 장항 여객선 객실에 실려온 인부들이 도선장을 떠나 선착장에 부려졌을 때 해망동 굴다리를 지나온 북의 피난민들은 묵꽃 만발한 쌀창고 옆길을 꽉 메워오고 있었다. 일본으로 쌀을 실어 보내던 갯가에 개미떼처럼 달라붙은 인부들의 어깨에 밀가루 부대자루가 올려지고 미군기 깃발을 펄럭이며 구호물자를 싣고 와 기세등등한 양꼬바기 앞에 황송한 우리들, 학교 급식 시간에 배당받은 우유가루를 입에 물고 우리들은 묵꽃이 하얗게 핀 길을 군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네. 되게 이제 우리 동네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정겹고 다정하고 그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데 우리 백 작가님의 묵꽃 우리 동네는 그냥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아주 잘 서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담고 있죠. 네. 이제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6.25를 거친 후 네.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짧은 시에서 그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네. 군산의 역사를 그렇죠. 포함한 네. 네. 군산에서 전부 물자들 전부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네.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어떠했던가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네. 이번에는 구호물자들이 6.25 이후에 구호물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또 우유가루. 네. 사실은 우리가 미국으로 또는 외국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은 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네. 아마 60년대까지도 초등학교, 즉 옛날엔 국민학교 다니던 분들은 네. 이런 구호물자, 옥수수죽이라든지 옥수수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배급받아서 먹었던 네. 기억 아마 있으실 거예요. 네. 혹시
우리 김 PD님은 그런 기억까지는 없고요. 그러셨군요. 네. 많이 젊으십니다. 저도 제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시에서 분명히 그런 그 역사의 과정들이 전후로 잘 드러나 있어서 많은 교훈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목을 묵꽃이 만발한 그 창고 옆길 막 메워오던 피난민들 그리고 또 묵꽃이 마지막 저는 이 부분에 가슴이 울컥하니 메워오더라고요. 묵꽃이 하얗게 핀 길을 군가를 부르면서 그 어린 시절에 군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그 길, 그 시대를 겪었던 우리의 다 선배님들의 그 참 아련하게 느껴지고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우리 온 매무새를 좀 가다듬게 되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좋은 시는 이제 여러 분류가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공감이 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시가 좋은 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것을 뒤돌아보게 하고 생각해 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백승현 작가, 백승현 시인은 군산의 청사초롱문학회라는 그 여성 문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청사초롱 동인이시고 1980년대에 전북의 여류문학회가 만들어졌을 때 창립 당시 그 무렵에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매우 반갑고 또 시 한 편 한 편이 매우 정겨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집으로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오늘은 백승현 시집 사막의 달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